다음 달 교단 정기총회를 앞두고 예장 통합총회 부총회장 후보들의 소견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 단독 출마한 전주 동신교회 신정호 목사는 세습 방지법에 대해 교단법 안에서 원칙대로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남군산교회가 목회 세습을 단행하자 교단 소속 신학생들과 교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단에 세습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러시아 교회들과 교류하며 현지인 목회자 양성 등 러시아 복음화에 힘써온 서울 대치순복음교회의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선한 이웃, 오늘은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에게 축구공을 보내는 등 스포츠 선교와 사회사업을 함께 펼쳐온 스포츠 용품 제조업체 대표 주은형 장로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제104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들의 소견 발표회가 오늘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세습 방지법에 대해 묻자 후보들은 조심스럽게 답변하면서 자신들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 통합총회 제104회기 목사 부총회장에 단독 출마한 전주 동신교회 신정호 목사는 이번 소견 발표회에서 세습방지법에 대해 원칙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세습방지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총대들의 질의에 신정호 목사는 재판 결과는 나왔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임원회와 노회로 이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법 안에서 원칙대로 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총회가 정한 법의 룰 안에서 원칙대로 하는 것이 총회장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목사는 그러나 세습방지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인 서울영락교회 김순미 장로도 예민하고 조심스럽다면서 개인적인 의사를 밝히는 대신 총회 임원회는 총회 결의를 충실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순미 장로는 그러면서 감리교단의 사례를 들어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이 법을 제일 먼저 만든 감리교회는 2015년 직접 세습이든 징검다리 세습이든 담임 혹은 위임 목사가 은퇴한 이후 10년간 청빙할 수 없다는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울 수도권 총대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소견 발표회에서 부총회장 후보들은 총회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신정호 목사는 교단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사회 현안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그에 앞서 교단 스스로의 자정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목회자 윤리 강령이든 기독교 윤리 강령이든 직분자 윤리 강령이든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자정운동이 총회에서부터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첫 여성 장로 부총회장에 도전하는 김순미 장로는 여성 목회자들의 사역 확대를 위한 총회의 의식 개선과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 목사님들에게 양성평등 차원에서라도 설교의 기회를 더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총회 차원의 여성 목회 개발 및 지원 시스템 마련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9일 제주 지역 간담회를 끝으로 부총회장 후보 소견 발표회를 마무리합니다. 부총회장 선거는 제104회 정기총회 개회일인 다음 달 23일 진행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남군산교회가 목회 세습을 단행하자 교단 소속 신학생들과 교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성총회에는 아직 세습금지법이 없는데요. 총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이면에는 예장 통합총회 소속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들과 교인들의 힘이 컸습니다. 이들은 재판국 모임이 열릴 때마다 교단 총회가 위치한 100주년 기념관을 찾아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명성교회 세습 무효 판결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기까지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 기간 동안 학생들과 교인들은 지치지 않고 기도로 힘을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신학교인 서울신학대학교 학생들과 성결교인들이 교단 소속 교회인 남군산교회 세습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서울신대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남군산교회 세습 철회와 세습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그리스도인 127명이 남군산교회의 세습을 철회하는 한편 기성총회에도 세습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들은 명성교회 목회 세습을 거론하며 세습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시기에 성결이라는 이름으로 세습이 진행돼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신대 원우회도 입장을 내고 남군산교회의 세습을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남군산교회의 세습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죄악이라며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으로서는 세속화를 더욱더 앞당기고 있고 교회는 사유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세습이 저희에게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이제 옳지 않다는 것은 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남군산교회는 30년 넘게 지역 내 고아들을 돌봐오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교회입니다. 이런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2016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좋은 교회에 선정하기도 했지만 세습 사실이 알려지면서 좋은 교회 선정도 취소됐습니다. 선배 두 목사님의 한 목사님은 은퇴하시는 정말로 축하해야 할 만한 그 순간이고 그리고 또 한 목사님은 담임 목사 취임이라는 그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그게 이제 같은 공간에서 그리고 세습이란 이름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저희는 더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성총회가 세습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내년 5월 열리는 교단 최고 의결기구인 정기총회에서 다뤄져야 하는 만큼 교단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는 해마다 러시아 교회들과 교류하며 연합성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를 제외하곤 종교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25년째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신학교를 세워 현지인 목사를 양성하는 등 러시아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러시아 톰스크 찬양교회에서 진행된 한국-러시아 연합성회. 시베리아 전역 70여 개 교회에서 700여 명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러시아의 복음화와 영적 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서울 대치순복음교회와 러시아 서부 시베리아 오순절 교회 연합은 해마다 한러 연합성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개신교에 대한 탄압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러 연합성회는 러시아 개신교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주며 성령을 간구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2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한국인 중심이 아닌 러시아인들과 러시아 교회와 러시아 목사님 중심으로 성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운동을 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고 있음을, 그리고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선포했더니 이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이 성회를 여태까지 개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또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지역에 성 바울 신학교를 세워 현지인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성 바울 신학교는 지금까지 총 58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3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또 14개의 마약 재활센터를 운영하며 러시아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마약 중독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성회와 함께 진행되는 선교 포럼에선 러시아 개신교회가 직면한 시대적 요구와 선교 방안을 논의하며 건강한 신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지인 목회자를 통한 러시아 복음화를 강조하는 한별 총장은 앞으로 러시아가 유럽 교회의 재부흥과 세계 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같은 문화권을 공유하는 지역이나 사회주의권 국가 등에서 러시아 개신교인들의 신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빛을 발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5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러시아 개신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힘써온 대치순복음교회. 앞으로도 러시아 교회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이뤄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국내 스포츠 제조업체인 나쏘 대표 주은영 장로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에게 축구공을 보내주는 등 스포츠와 선교, 사회사업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이웃. 오늘은 나쏘 대표 주은영 장로를 유영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프리카 어린이들은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유럽 프로축구에는 아프리카 선수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그들은 부와 명예를 얻습니다. 아프리카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축구를 하고 싶지만 제대로 된 축구공이 없어 지푸라기를 엮어 만든 축구공으로 축구를 즐깁니다. 우리 토종 스포츠 제조업체인 나쏘의 주은영 대표는 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축구공을 보내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 한마디로 환상이죠. 돼지 그 장기를 통해서 거기다 지푸라기를 집어넣어서 축구하는, 맨발로 축구하는 아이들 모습을 우리 익히 사진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잖아요. 그 지역에 제대로 된 정말 가죽공을 우리가 보냈을 때 그 아이들이 그 공을 안고서 자면서 얼마나 많은 비전을 바라보겠습니까? 추모공원 사업을 하던 주은영 대표는 지난 2017년 경영 위기를 맞은 주식회사 나쏘를 인수했습니다. 주 대표에게 나쏘는 일반 사업일 뿐만 아니라 선교 사역을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그게 결국 선교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모르는 자들에게 또 축구공이나 다른 스포츠 용품을 통해 가지고 좀 널리 알리겠다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주은영 대표는 아프리카의 사업과 선교 사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최근 기독교 학교인 루안다 연합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아프리카를 진출하고 또는 아프리카에 있는 학생들이 그것을 진출하는 기업들과 같이 연결하여서 기술을 배우고 또한 아프리카 시장을 진출하는 데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은영 대표는 국내에서도 유소년 축구 선수들에게 축구공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논산훈련소 훈련병들의 정기 스포츠 대회를 후원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몇 개월을 보내는 해군 장병들을 위해 문무대왕 함에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장비와 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어떠한 것이든 간에 주께서 제게 주신 거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돌아보며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의미가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세워주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의미로. 주식회사 나쏘는 축구공과 농구공, 테니스공 등을 만드는 토종 스포츠 제조업체로 평화로운 바하마의 수도 나쏘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나쏘 축구공은 지난 93년부터 27년 동안 국내 프로와 아마추어가 함께 참여해 왕중왕을 가리는 FA컵 공인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경제 도발 등으로 인해 한일 외교 관계가 크게 나빠진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종교 시민사회 단체들이 한일 양국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 YMCA 전국연맹,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 국내 종교 시민단체 대표들은 오늘 일본 기독교협의회와 헌법구조 반대 시민단체 회의 등 일본 단체 대표들을 만나 한일 종교 시민사회 플랫폼 준비회의를 갖고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일 종교 시민사회 단체들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식민지배와 관련한 올바른 역사 교육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일본의 평화 헌법 수호 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참여 단체를 확대해 큰 틀의 플랫폼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지역교계에서 열린 다양한 예체능 교류회 소식인데요. 부산과 울산, 경남의 지휘자와 반주자를 위한 교회 음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또 원주에선 교단을 초월한 원주 기독교 청년들의 찬양축제 영원이 열렸습니다. 대구에선 지역 교회가 연합해 기독 탁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교회 복음신문과 부산교회음악협회가 주최하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지휘자와 반주자를 위한 교회음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에 제임스 킴 교수를 비롯한 최고의 강사들과 5개 찬양대가 강연을 펼쳤습니다. 각박한 이 세상에 특히 이렇게 교회음악 세미나를 통해서 찬양 사역자들에게 어떤 찬양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더욱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저희들 찬양대원들 어떤 지도자로서 우리 교회 음악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데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원주시 기독교 평신도연합회가 제2회 원주시 기독청년들의 찬양 한마당 영원 찬양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원주시 초교파교회 청년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찬양축제는 각 교회에서 준비한 다양한 찬양과 워십, 창작 댄스 등을 선보이고 친교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미 지역 교회들이 연합한 구미시 기독 탁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실시를 하면서 그냥 단순한 대회보다는 축제 형식으로 전체 교인들이 즐겁게 어울리고 하나가 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탁구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대회는 11개 교회의 24개 팀이 단식과 복식 경기를 펼쳤으며 종합 우승은 흰돌교회가 차지했습니다. 세종시에 성전을 마련한 산성교회가 성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또 전주 바울교회는 창립 37주년을 기념해 장로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산성교회가 가을을 앞두고 성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한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시간대가 새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격려를 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새벽 시간에 우리 부흥회를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주 바울교회가 창립 37주년을 기념해 원로장로와 명예장로를 추대했습니다. 이번 추대식에서 송창빈 목사는 언약궤를 싣고 가는 소를 주제로 설교했고 장로들에게 추대패와 메달을 증정하는 축하와 권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엔 오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